사실 시장에 정확히 한마디만 좀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시장에 큰 영향력이 있을 가능성이 좀 적은 회의록이었습니다. 네. 예,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셔야 되는 게, 네. 네, FMC 회의록에 대한 어떤 이 의미부터 조금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예, FMC 회의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결정하는 이제 매달 이제 45일에 한 번씩 열리는 구조예요. 네. 회의 이후에 2주 뒤에 정확히 이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공개를 합니다. 그게 전일 이제 회의록 공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월에 있었던 회의를 전일 공개를 한 거죠, 내용을. 1월에 막상 이제 회의를 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합니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제 자세한 내용을 2주 뒤에 정확히 공개하는데 전일 그 내용이 공개가 된 겁니다. 자, 잠시만 화면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일 발표됐었던 1월 소매 판매에서도 역시 좀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시사가 됐었는데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 회복이랑 좀 연관지면 굉장히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는 구조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왜 그럴까요? 오히려 이제 시장의 혼란을 이해도에 대한 혼란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경제 회복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지만 네. 시장의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거든요. 시장에는 긍정적이지 않다. 네, 긍정적이진 않아요. 어, 왜냐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이제 저점 매수라는 네.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경제 상태가 네. 회복으로 당연히 들어가는 건 당연지사겠죠. 어떻게 보면 그죠? 당연하다로 너무 볼수 당연하죠. 있겠네요. 네. 왜냐면은 이제 한창 이제 양적 완화를 시도하는 상황에서도 회복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아,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어제 회의록에서 좀 특이하게 볼 거는 네. 있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연준이 예전에는 일시적이라고 하더니 또 네, 이제는 굉장히 좀 태세 전환을 완전히 해버린 모습이더라고요. 그죠. 네.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네. 상황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로 따졌을 때 예. 원래 5월쯤 금리 인상에 대한 구도를 잡고 있었지만 1월부터 이제 궤도가 변경이 된 것도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고 네. 상황이 이게 다 물가 때문인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이상 이제 통제 범위에 바뀌기 때문에 빠른 긴축 시도를 하는 거고 네. 잠시만요. 지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은 네. 전일 회의에 대한 내용이 예. 그렇게 큰 시장의 변동성을 가지기 힘든 내용이었다. 이 부분을 체크를 해야 돼요. 네. 회의에서는 이제 긴축에 대한 어떤 시도라든가 그 가능성을 내포하지만은 회의 전 상황에서는 뭐가 화두였나요? 정확하게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0.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를지 0.25 베이시스 포인트가 오를지가 집중 포인트였어요. 그랬죠. 그 강도가 그죠. 또 중점적으로 보는 긴축과 거죠. 빠른 긴축에 대한 강도의 의미 해석이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네. 근데 재밌는 얘기를 꺼내도록 할게요. 네. 1월 FOMC 회의입니다, 여러분들. 1월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타이밍을. 1월 FOMC 회의에 어떠한 내용이 나왔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더 나중에 나왔죠. 회의는 1월에 하고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잖아요. 시장에서 0.5%를 올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 건 2월 CPI 지수가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화면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에서는 1월 회의에서 어떤 단서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네.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2월에 나왔던 CPI 지수가 7.5%가 나왔어요. 그렇죠. 1월 회의 이후에. 네. 긴축을 빠르게 시도를 하더라도 2월에 물가가 높게 나온 만큼 여기에 지금 이제 증시 반영 포인트가 더 집중이 돼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2월 CPI 지수에. 그럼 이전에 있던 회의는 의미가 있을까요? 오히려 더 없어진 국면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회의 내용이 깊숙이 파고들었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참여자들은 모두 2월 CPI에 좀 집중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물가가 높게 나왔는데 전일 반등이 나온 건 네. 예상보다 빠른 어떻게 보면 긴축에 대한 의미가 담겨있지 않다라는 그렇죠. 실망감 때문이에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긴축을 더 빠르게 시도할수록 하락 국면이 좀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국면입니다. 네. 사실 시장은 더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좀 각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아무것도 별 게 네. 없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확한 말이에요. 음. 앵커님 말씀하신 뚜껑을 열었는데 네. 볼 게 없어요. 음. 오히려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네. 시장이 올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는 조금 궁금한 거는 이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우려가 계속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이 시장에 계속해서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이거는 좀 어떤 이론에 대한 차이인데 가치관에 네. 대한 예, 예. 차이고 지금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네. 먼저 양해를 예, 예.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 예.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앞으로는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그 지금 이유는 화두는 뭐냐면은 네. 긴축에 대한 통합 팽창과 긴축에 대한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한 국면에서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가에 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연준이. 네. 근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뭐 국제 유가라든지 원자재가 굉장히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히려 CPI가 높게 측정되는 경우도 있죠. 지금 네. 그게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국면이고 그게 네. 저는 아니라고 보진 못해요. 유가에 대한 영향이. 음, 근데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유가에 대한 어떤 공급량에 대한 차질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생산 비중이 적기 때문에.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네. 지금 시장의 화두는 국제금리란 말이죠. 네.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국제금리에 대한 어떤 급등적인 포인트가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국채 금리를 봐야 된다. 네. 물가와 국채금리에 대한 관계 이해도로 실제 금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네.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상황일 거예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요인은 오히려 낄 판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네. 자, 그러면 지금 좀 정리만 일단은 한번 해보죠. 예. 사실 전일 FMC 회의록이 열렸습니다. 네. 열렸죠. 1월에 대한 회의를 오픈을 했는데 오히려 반등을 했다.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저는 이런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장이 회의록에 대해서 실망을 했다. 오히려 좀 더 빠른 긴축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열어보니까 아무 내용이 없네. 물가만 엄청 언급을 하고 빠른 긴축 강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진 않았다. 네. 왜냐? 오히려 이번 달의 핵심 지표는 회의록도 아니고 다른 지표도 아니고 CPI였으니까. 이 지난주에 있었던 CPI 결과값으로 오히려 3월에 대한 금리 인상 포인트가 0.5 베이시스 포인트로 올라갔다는 게 확률이 올라간 거지. 1월 회의록을 오픈했다고 해서 더 올라가진 않아요. 더 떨어지지도 않고.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착오가 없으셨으면 하는 게 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CPI가 이렇게 높게 나온 상황에서 회의록에 대한 내용은 일단 체크는 해봐야 되지만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났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회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을 굉장히 많이 한 시장이었지만 그리고 좀 더 대차 대조표 축소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시장이 우려하던 더 기대하던 거는 더 빠른 긴축에 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이거였습니다. 그게 안 나왔다. 왜 안 나왔냐? 회의 이후에 CPI 발표가 더 높게 나온 게 더 시장 반응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값이 나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관련해 갖고는 일단은 결과는 깠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 앞으로 시장에 계속적으로 갈까요? 이거를 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세계를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자, 앵커님과 좀 제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이번 회의록이 2월에 대한 시장에 영향을 갈까요?
이번 회의록에서는 어떤 재료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네. 뭐 딱히 이어질 것 같진 않네요. 네, 저도 여기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네. 해요. 이번 회의록은 2월 남은 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지금 시점이 아니라 이전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더더욱 시장 영향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네요. 네, 시장은 굉장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예. 앞으로 사실 이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2월만 버티세요. 네, 그렇죠. 네. 3월부터 투자에 나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2월만 좀 버티시면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나올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제 많은 다수의 어떤 이제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 좋게 평가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 상황에서는 저는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고 싶어요. 사실 긍정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네. 왜냐?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라는 표현을 해요. 내려올 만큼 내려왔으니까. 미증 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네. 예. 지금 제가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어떤 종목과 좋지 않은 상황이 연출되신 분들이 다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기다려 보세요. 전환이 될 겁니다, 수익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 지금은 지수가 한 번 더 바닥을 내려올 가능성이 있지만 네. 이제는 바닥을 만든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 그 전후가 3월 FOMC 회의예요. 기준이. 네. 작년에는 사실 제가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왜냐면은 지수에 대한 하락 시즌이 올 거라고 제가 누누이 상반기 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상반기에 시장이 좋지 않을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월에 왔거든요. 그게 왜냐면 갑작스럽게 1월에 빠른 긴축을 시도하는 바람에 네. 국채금리가 0.5포인트가 한 번에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급등했죠. 네,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시즌만 딱 이래요. 이 시즌만. 시장에 대한 조정적인 의미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고. 좀 오랜만에 이 시장을 긍정적으로 또 전망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있죠. 네, 빠른 긴축에 대한 시도 의미 자체가 오히려 음. 빠른 조정을 일으키고 남은 이제 22년도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구조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대세 바로 상승보다는 전일 나온 안정적인 시장 흐름이랑 비슷하네요. 그죠? 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2,700 이제 선을 좀 유지를 했는데 네. 다시 한 번은 더 깨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2월에는. 다만 지속적인 하락 모멘텀의 구조를 만들기에는 시장 구조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3월에 안정적인 시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올 거예요. FOMC 회의 이후에. 요새 너무 많이 미증시를 따라가죠. 우리 회의록 이후에 어떤 지수에 대한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양봉 흐름을 유지하니까 오늘 코스피가 버텼어요. 여러분들. 근데 회의 끝나고 회의록에 대한 영향이 없으니까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 미증시를 보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미증시 기준으로 이제 좀 이따 자세하게 미장 개장하고 평가를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 흐름 자체가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요. 바닥권으로. 마지막 하락에 대한 장세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2월 흐름에선.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흐름입니다. 마지막 흐름.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는데 다만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즌이긴 하지만 네. 여러분들은 지금 3월부터 좋은 시장이 다시 한번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시장을 좀 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기 바래요. 예. 제가 1월에는 안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안 좋으면 안 그렇죠. 좋다고 얘기를 해야죠. 왜냐? 현금화 시킬 수 있을 때 빨리 시켜야 되니까. 음. 그렇죠.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만약에 계좌에 대한 어떤 종목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네. 지금 현금화하면 굉장히 아쉽습니다. 아.
예, 지금 현금화할 정도의 타이밍은 아니에요. 네, 오히려 지금은 조금 이전에 늦었기 때문에 해야죠. 오히려 기다려 보는 것도 그렇죠. 괜찮겠네요. 오히려 기다리는 장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오히려 계좌에 대한 수익률로 전환되는 종목이 굉장히 다양하게 널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